그렇다면 이제 하수연 씨의 체온을 높이면서 암 걱정까지 없애준 극한의 식재료를 알아볼 차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던 찰나 보온병에서 무언가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는데 혹시 이것이 하수연 씨가 알고 있다는 극한의 식재료일까? 암 수술을 한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는 장어 진액이에요. 장어가 극한의 식재료다? 한여름 땡볕을 피해 부지런히 걷고 있는 한 사람. 그런데 걷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다? 상체는 꼿꼿하게, 팔은 앞뒤로 크게, 발걸음은 11자로 힘차고 빠르게 내딛는 자세가 한치 흐트러짐이 없는데 어머니, 어머님이 암 극복하신 하수연 씨 맞으신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하수연이에요. 마지막 극한의 항암 식재료를 공개해줄 주인공 65세 하수연 씨. 걷는 자세가 조금 다르던데 이게 좀 어떤 걷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걷는 게요.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되거든요. 제 걸음걸이가 이 급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디뎌서 앞꿈치로 45도 정도 들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걷는 것보다 엄청 바르게 제대로 걸으니까 운동 효과가 많이 크죠. 운동 효과가 높은 걷기를 즐긴다는 그녀. 다시 걷는가 했는데 양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 손에 쥔 것은 스틱? 오르막 내리막길도 아닌 평지에서 스틱을 쓰며 걷는 하수연 씨. 맨손으로 걷는 것보다 불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녀. 도대체 왜 평지에서 스틱을 쓰며 걷는 것일까? 그러니까 등산할 때 오르고 내릴 때 좀 힘들면 왜 스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이제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는 건데 걸을 때도 이제 무리도 덜 가고 힘도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그냥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해요. 그저 상체를 쭉 펴고 스틱을 쥔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걷는 것뿐인데 노르딕 워킹,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네, 노르딕 워킹 그러면 노르딕 스키라고 해서 눈이 쌓인 북유럽 국가 핀란드처럼 눈이 많은 나라에서 발달한 스키인데요. 이 노르딕 스키에서 파생된 걷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신 근육을 다 써서 그냥 걷는 것보다 무려 칼로리 소모가 최대 67% 정도나 더 크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허리나 무릎 또 발목에 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재활 운동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하수연 씨가 이토록 걷기에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은 제가 15, 16년 전에 암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데펴야지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요. 2번이나 받았다는 암 수술. 도대체 하수연 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2006년도 봄인데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고 잘 때도 어떻게 돌아놓고 하다 보면은 좀 불편감이 있어서 만져보니까 정말 단단한 뭐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외과에. 그랬더니 종양이다. 제가 좀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고 또 건강한 편이었고 내가 암이 올 거라는 거는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때는. 40대의 한창 나이에 받은 유방암 진단. 뜻밖의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아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는데 평생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다는 하수연 씨.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도 컸던 그녀는 45세인 뒤늦은 나이에 셰프 모델 겸 배우 활동도 시작했었다. 뒤늦게 시작한 모델 일과 연년생 아들의 대학 입시까지 하루 많아야 2시간 정도 자면서 건강을 돌보지 못한 하수연 씨.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다. 진단 이후 빠르게 수술을 마쳤지만 시련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는 종양을 제거를 했으니까 뭐 괜찮은 줄 알고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생활했는데
1년 반 만에 그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종양이 또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육상랑 엽상 종양이라고 이게 희귀성 암이에요. 유방암 이제 1% 정도밖에 안 된 희귀성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반 만에 재발한 유방암. 그것도 발생 확률 1% 미만의 희귀한 악성 유방 엽상 종양이었다. 유방의 엽상 종양은 세포 모양이 뾰족한 나뭇잎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크게 자라는데 그중에서도 악성 유방 엽상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의 전이력도 높아 빠른 제거가 중요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겪게 된 유방암 판정에 심각한 수술까지 끝이라는 생각만 들었다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절제를 할 수 있으니까 충격 먹지 말아라. 아, 이래도 죽겠구나. 젊은데 죽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다 모든 게 끝난다. 수술 끝난 후에 내가 한번 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죠. 2번째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삶의 모든 걸 바꿨다는 하수연 씨. 그 결과 15년이 흐른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뭔가요? 아, 제가 여행 갔다 온 나라들이에요. 아, 여행 갔다 온 네, 나라군요. 네, 네. 얼마나 많이 다니셨던 거예요? 글쎄요, 한 20개국 갔나? 아, 아팠을 때는 정말 해외여행을 못 다녔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뭐 굴뚝 같고 친구도 간다 그러면 너무 부러워했는데 건강해지니까 뭐 가고 싶은데 완치되신 건가요? 보통 그러니까 5년 동안 암 수술하고 5년 동안 재발이나 전이 없으면은 보통 완치라고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15년 반 동안 재발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암 환자니까 나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암 환자라는 건 거의 잊고 살아요. 치료 이후 15년 동안 암 재발이 없었다는 하수연 씨. 그렇다면 그녀의 건강을 지킨 극한의 항암 식재료는 무엇일까? 궁금하던 그때 물을 끓이는 그녀. 시원한 물을 마셔도 부족한 더운 여름에 뜨거운 물을 마신다? 어머니 여름인데 뜨거운 물을 드시네요? 아, 이 뜨거운 물 먹는 게 아니고 보약을 먹으려고 해요. 뜨거운 물이 아닌 보약 같은 물을 마신다? 그런데 물은 마시지 않고 어디론가 가는 하수연 씨가 가져온 것은 냉수. 그런데 기껏 끓인 뜨거운 물에 냉수를 붓는 이유는 뭘까? 다 됐어요. 이게 보약물 음영탕이에요. 그저 미지근해졌을 뿐인데 보약물이다? 암 수술 후 15년 동안 꾸준히 마셨다는 음양탕. 정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일까?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생수탕이나 음양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올라가는 뜨거운 물의 성질과 내려가는 차가운 성질이 만나면 대류가 형성되는데 위로는 머리를 맑게 하고 밑으로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기혈순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점은 그런데 이 음양탕을 만들 때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넣고 그 뒤에 찬물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와혈을 순환시켜 건강을 돕는다는 음양탕.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더 좋다는데. 그렇다면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그녀가 음양탕을 챙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암이라는 아이는 설탕을 먹고 차가운 환경을 좋아한대요. 체온을 일단 높여도 면역력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따뜻한 물 마시고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항상 운동하고 마사지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살기 위해 택한 방법은 체온 1도 올리기였다. 게다가 예전부터 심한 수족냉증도 꼭 해결해야 할 숙제였는데 한여름에도 찬바람은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하수연 씨. 낮에 햇볕을 쬐면서 걷는 운동도 그중 하나였다.
암을 앓기 전에는 수족냉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왔어요.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냥 빨딱 일어나요. 상쾌해요. 지금은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은 그래, 야 이제 네가 더 뜨거우니까 나를 네가 대표줘. 막 이렇게 얘기하죠. 체온 1도의 변화. 정말 암을 이겨낼 만큼의 영향이 있는 것일까? 체온이 1도씨 오르면 기초 대사율은 약 10에서 12% 증가하고 면역력은 무려 5배가 높아집니다. 체온 증가에 따라 체내 효소 기능도 높아져 신진대사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인에 비해 체온과 면역 기능이 저하된 암 환자의 경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수연 씨의 체온을 높이면서 암 걱정까지 없애준 극한의 식재료를 알아볼 차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던 찰나 보온병에서 무언가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는데 혹시 이것이 하수연 씨가 알고 있다는 극한의 식재료일까? 암 수술을 한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는 장어 진액이에요. 장어가 극한의 식재료다?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르며 험난한 여정을 견디는 장어는 말리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무엇보다 강과 바다가 만나서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극한의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헤치고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극한 밥상. 마지막 항암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장어였다. 이부터 왕의 수라상에 오른 대표적인 활력 식재료 장어. 동의보감에서는 장어가 오장이 상한 것을 보완하며 여러 가지 균을 죽이고 특히 여자의 질병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실학자 홍만선의 살림경제라는 책에서는 장어를 먹으면 종기가 낫고 부인병에 치료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 수술을 먹은 장어 진액이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어의 핵심 영양 성분은 뮤신입니다. 장어 웜체를 덮고 있는 점액을 말하는데 바이러스 같은 병균 감염에 반응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껍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직접적인 열에 약하기 때문에 통째로 추출한 장어 진액으로 섭취하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어에는 강력한 항노와 항산화 물질인 카르노신도 들어있습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고 혈당 수치 및 체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어 진액의 이러한 항암 효과 외에도 하수연 씨의 체온 높이기 건강법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몸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암이 생긴다거나 혹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장어 진액을 섭취함으로써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 기혈의 순환이 좋아지면 암의 성장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암의 발생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어 진액이 면역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최근 갱년기 이후 심해진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두 중년 여성과 확인해보기로 했다. 제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평소에도 조심하는 편인데 쉽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2주 전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재발했다고 해서 많이 걱정이 돼요. 20대 때부터 만성 위염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중이에요. 근데 약을 먹을 때는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다시 또 안 먹으면 또 아프고 제발 이젠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체험에 앞서 현재 신체 면역 시스템 및 몸 상태를 살펴보고자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과연 두 체험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검사 결과 두 체험자 모두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는데요. 그만큼 면역력이 많이 저하된 것으로 무더운 여름에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면역력과 총 콜레스테롤 모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장어 진액을 전달하고 2주 동안 꾸준한 섭취와 함께 간단한 운동을 병행했다. 2주 후 과연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검사 결과 최근 위염 재발로 걱정했던 최현정 씨의 경우 721.1로 면역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총 콜레스테롤 역시 유의미하게 낮아졌음을 확인했다.
오랜 만성염으로 속쓰림이 심했던 강경희 씨 역시 614.5로 면역력이 정상 범위로 좋아졌으며 총 콜레스테롤도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 결과를 보시면 두 분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주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NK세포 활성도 수치 증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면역력에 좋은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이나 찾아온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장어 진액을 꾸준히 챙기면서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하수연 씨.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잘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저의 그 노하우랄까 그런 걸 전해주기도 하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 그런 것도 좀 챙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장어 진액의 경우 영양소의 체내 흡수와 효과를 높이려면 식후 섭취가 좋고 통풍을 앓고 있다면 과다 섭취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하루 100ml 이내 섭취가 적당하다.